2024년 2월 26일 우리 공화당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2024년 2월 26일 총선 D-44일 당대표 주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시에 했습니다마는 1시부터 6시까지 공식적인 그 후원방송이 있어서 오전대로 시간을 당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우리 그 당원 교육연수 2월 17일 날 천안 상독연수원에서 당원 교육 연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당에서 추천한 선거대책위원분들 또 중앙선대위 시도당 선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중앙선대위가 한 250명 가량 되고요. 시도당 선대위를 포함해서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기존 선대위의 멤버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공식적인 모든 선대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이 SNS로 여러분들한테 전자임명장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그날 임명장을 못 받은 분들도 대표적으로 그날 임명장은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분들만 드린 겁니다. 나 저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당대표가 임명장을 안 주냐, 이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각 분야별 대표,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님은 다 드렸지만은 시도당마다 운영위원 혹은 위원회 혹은 당원 이런 분들, 또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만 대표로 한 분 한 분씩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대위 발족을 하고 오늘 열흘째 되는 날이고 선거가 44일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천이 지금 30%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대권 대통령 꿈에 대통령 권력에 눈먼 이재명 당대표가 청산되어야 될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하고 야합을 통해서 자기의 대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붉은 세력들을 대거 국회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은 한명숙 당대표 시절에 통진당의 이정희와 손을 잡고 100년 전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제야에 있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경제, 그러한 반자유통일 세력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해서 국회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의 그 상황들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고 지금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또한 그때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당시에 30여 명 되는 좌파 시민단체 그러한 반체제 세력들이 국회를 들어가면서 국회와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민주당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스스로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운동권 기득권 세력 586 퇴출된 586 기득권 세력과 야합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야합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비명계 학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들의 퇴출을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기의 권력, 대통령 권력욕에 눈멀어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단히 위험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목도한 현실은 민주당의 정통 민주당에 기반한 비판적 기능이 아니라 체제를 뒤엎겠다는 친북, 친중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한명옥 전 대표의 상황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대단히 우려한 상황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무능한 관료주의적 보신주의자들, 불의에 침묵하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자들, 국민의 이익이나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침묵하는 것이 정의라고 불의의 세력한테 굴종한 자들, 용기 없고 무능한 현재의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비대위는 야합을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지금의 22대 총선이 특히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직 의원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자기 자리 보존만 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져도 자기 입장 밝히지 않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지켰던 사람들, 부동산 문제로 엄청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 국회의원이면서 자기 보신주의에 젖어서 국민들이 어느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 국회의원들. 이번 22대 총선은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단히 심각한 자리입니다. 심각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미 예고했듯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또 체제 전쟁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됐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22대로 갈 경우에 우리는 탄핵 정국에서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비굴함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바꾸라는 겁니다. 안일주의 껍데기 보수가 아니라 개혁적인 보수 사람들로 바꾸라는 겁니다. 3대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대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힘들지만은 세대교체도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 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천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2등하는 나라, 옳지 않습니다. 거짓부리와 싸우고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의 공천 과정을 봤을 때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되는 그러한 공천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대교체, 세대교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의 공천을 요구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3월 1일 여의도에서 3.1절 태극기 집회를 가집니다. 권력만 보면은 자기의 자존심이든 자기의 가치든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제는 앞장서야 합니다. 붉은 좌파 친북 인사들을 국회로 대거 들고 가겠다는 이재명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3.1절은. 그리고 시대교체, 세대교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껍데기 보수의 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집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3월 1일 오전 10시 현충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의 참배를 시작으로 3.1절 집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여의도역에서 12시에 태극기 집회 1부 집회를 가지고 2부 집회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사가 몰려있는 그러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나라를 걱정하고 개혁을 바라고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바라는 그러한 애국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보수 대통합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만 남아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보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실질적으로, 우리와, 이 8년, 7년 6개월간의 투쟁에서 한 800만 명이 저희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당원이 50만 가까이 되고 책임당원이 5만 3천이지만은, 우리의 그 7년 6개월간의 투쟁에 같이 참여했고, 또 우리들에게 그 투쟁에 동의를 했던 그 분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수 지지자, 소위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불보듯이 빤한 민주당의 극좌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제 공천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갑니다. 21대 국민의힘의 형태를 봐서 그들과 싸울 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 누구도 조은진이가 뭘 하겠다, 여기에 있는 지도부들이 뭘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좌파들의 그 한명숙 대표 때 벌어졌던 일들을 저는 국회에서 각 상임마다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도 면밀한 국회 장악에 국회의원들 대응 못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는 절대 그들이 발 못 붙이게 한 사람이에요. 환경노동이 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행정안전이 그 세월호 참사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엄청난 공격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위 그들이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죠. 민주당에. 저를 누구도 막지 못해가지고 정청래 마크맨을 만들어서 저한테 붙일 정도로 저는 그들이 국회 장악,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들의 국회 장악을 다 막았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고 탈당 일보적 직전까지 갔던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해요. 그런 사람들이 경선이라는 명분으로 또 올라왔어요. CCTV에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그 사람 또한 올라와서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그것이 개혁공천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공천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켰던 강원도 모 국회의원 또 경선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을 욕할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자기 정권만 잡으면은 나라가, 체제가, 시장 경제가, 자기 통일이 다 무너져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보수 정당은 첫째는 가치에 충실해야 되고, 그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지율만 높으면은 돈을 처먹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국회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소위 젊은 사람들이 커져 자기 장사만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다시 놓는 것은 시대교체, 세대교체, 개혁교체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밑으로부터의 경선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현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대구가 12명의 국회의원인데 제가 대구에 속해 있으니까 60% 대구 경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대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의 중심에서 보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 중에서 물론 열심히 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경선이란 명분으로 다 살리려는 그러한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총선의 패배로 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저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민주당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위안들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수도권에 특히 많은 유권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정치하십시오. 책임 공약하기 바랍니다. 책임 공천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개판이니까 우리는 조금은 개판이라도 되겠다. 현직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 살려도 되겠다. 그것은 국민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국전쟁의 다큐가 많은 국민들이 보고 또 그러한 다큐 혹은 그러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영화 서울의 봄같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문화라는 영화라는 방면으로 예술적 창작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러한 말로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좌파들에 대한 그러한 문화 창작이 아니라 역사를 직시하고 제대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문화계의 작품들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장 기울어진 문화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도 되지 않았고 투자도 되지 않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용기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화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체제 수호, 역사 진실, 역사 바로서기에 나서면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또 각 그 중앙당직 혹은 우리 공화당의 선대위 조직은 각 후보분들의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후보들이 나간 지역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버스들이 후보 나간 지역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순회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후보들이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또 후보들의 그 지친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큰 힘을 주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남도당의 변성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김동우 교육위원장 등등 경남도당이 지금 우리 공화당 홍보관을 많이 진행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공식 카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D-44 선거일 13일 빼면은 딱 30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답게 총골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홍보관 활동을 강하게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백억 돈을 가진 양대 정당과 우리가 선거를 치르려면은 최소한의 선거 자금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이 손가락 전쟁, SNS 손가락 전쟁과 또 홍보관 전쟁,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수막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여의도 집회 3.1절 여의도 집회 현수막을 또 개첩에 고생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는요, 말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홍보관을 열어서 한 사람한테도 더 우리 전단지와 당보를 전해주는 분, 또 이 추운 겨울에도 현수막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의 홍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현수막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절대 총선 이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고 저희들과 같이 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같이 자금이 부족해서 문자 하나 보내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SNS 투쟁, 홍보관 홍보 투쟁, 현수막 투쟁, 이러한 투쟁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더 당당하게,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힘차게 현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 선거전략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최고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각 최고위원님들의 역할 분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에 맞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전략팀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적극적인 선거 전략을 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선대위에 선임된 사람들도 우선 시도당 선대위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중앙선대위니까 중앙에만 있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중앙선대위 분들은 시도당의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각 시군 선대위원장이 없는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적극 지원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앙선대위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도당 선대위에 전진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도당마다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당대표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의 재정이 좀 확보가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선거 때까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지역선거 비례대표 혹은 뭐 합당 통합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선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7년 8년 동안 그냥 선거 운동 그냥 집회를 한 게 아니고 각자 다 다른 800만이라는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여기서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공화당하고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 대선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투쟁 선거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자립, 자강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손이 오므라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우리 뜻을 같이 한 동지죠. 800만의 동지들이 있는데 이 800만의 동지들과의 뜻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우리 공화당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이제는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총사령관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에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시도당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아무튼 주요 중심을 잡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시도당이 주축적으로 굉장히 우리 공화당의 전체 당원의 반입니다. 책임 당원도 반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우리 영남권, 충청권, 많은 영남권이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험지입니다. 험지. 왜 험지냐? 보수색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지향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설득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44일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과 아까 말씀드린 3대 투쟁 전략을 해 나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저는 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어느 순간에 국민들의 민심이 확 바뀝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은 우리 워낙 7, 8년 동안 그들의 실체를 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알고 외국 국민들은 알지 않습니까? 개혁하지 않는 보수는요.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통령의 참패를 가져옵니다. 이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다음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좌지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수 지지, 보수 정당의 대개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 창당 당시에 했던 진보 보수라는 그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중심 정당이에요. 경제적인 약자 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득권, 경제 기득권에 피해보고 있는 경제적인 약자를 대변해주는 시민 참여 정당이잖아요. 정당사 여러분 78년의 정당사에 이 시민 참여 정당이 1년, 2년 못 끌고 왔어요. 이념적인 정당은 있었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당비와 후원금을 통해서 7년 이상을 정당을 운영하면서 정당의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고 서로 간에 오해에 의한 서로 간에 다툼은 있지만은 큰 흐름을 그대로 지켜가는 정당, 여러분들이 만든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위대한 정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우리 자영업자를 대변해주지 못하면서 재해 처벌법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보수정당,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더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것을 노란봉투법 반대 투쟁을 하지 못하는 정당,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정당, 정치적 약자, 언론에 속고 있는 언론의 피해 약자, 경제적인 약자, 이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 말고는 없습니다. 7년, 8년간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좀 더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더더욱 이 총선을 통해서 더더욱 확장되고 또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후원방송이 1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후원방송에 대해서 오늘 사회는 진순석 수석 최고위원과 우무성 청년위원장 두 분이 사회를 보시고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 마다 각자 잠시 모실 거예요. 후원방송에. 그리고 우리 중앙당직자분들도 그렇고 6시간 하는 겁니까? 5시간인가요?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모셔서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유튜브 분들 다 오셔서 유튜브 방송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좀 유튜브 하는 분들은 좀 메인으로 좀 해주시고 각 유튜브마다 아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미 공지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후원 방송을 할 텐데요.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통해서 기존에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 총선이라는 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일을 앞두고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자,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이제 메인으로 하는 방송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그리고 JBC 방송, 대박뉴스, 파파존 TV, 원진짱 TV, 김전무 애국 TV 이렇게 6개 방송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구독하시고 애청하시는 네, 그 얘기할 하시는 채널을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보시는 곳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을 하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감사 인사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저랑 우무성 청년위원장이 진행을 할 거고요. 5시간 동안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후원방송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혹은 또 여기 계신 당직자님들 여건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초대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는 시간일 겁니다. 5시간 지루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 총선을 위한 정말 군자금 확보가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거듭 후원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군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총선 정말 또 알맹이 없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당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후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그 중앙당직자뿐만 아니고 아직 참석 안 하신 중앙당직자 분들도 1시까지 오시면은 이 후원 방송이 생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후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잠깐씩 모시고 또 화제 인물들이 좀 있어서 화제 인물들도 좀 모시고 후보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 자리에서 찍었잖아요. 그냥 원샷으로 찍었습니다. 원샷으로 원샷으로 그냥 찍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특별하게 오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 특별히. 그러시면은, 오늘 연석회의는 마치고요. 12시, 1시부터니까 12시 40분쯤에는 이리로 방송 유튜브 하는 분들은 12시까지 다 오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시에서 12시 반, 1시 사이에 세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연습회의는, 그 얘기 말씀드려야 되겠네. 3월 1일 날이 대단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도당에서, 총동원을 좀 해주시고요. 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이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거 3.1절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여의도에서 하는 그건 3월 1일 날 휴일이지만은 시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의도는 이 총선 처리대가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등등등 다 우리가 입장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2024년 2월 26일 연습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